자,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3번 문제를 보면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위 부피당 포도당 분자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농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분자수 이렇게 얘기하면 몰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몰농도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서 단위 부피당 입자수 또는 분자수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몰농도를 화학원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몰농도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하고 물을 추가하여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만든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포도당 분자 모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얘를 1ml로 보겠습니다. 1ml에 자, 포도당이 한 개 있는 거죠. 그럼 가는 포도당이 전부 몇 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단위 부피이기 때문에 나에서도 1ml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1ml에 들어있네요. 그런데 30ml가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6, 38, 18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총 200개의 포도당 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ml가 되도록 맞췄냐면 100ml가 되도록 맞췄죠. 따라서 100ml 안에 200개가 들어있고 이것은 간단하게 나타내면 1ml 안에 2개가 들어있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골라주면 답은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단위 부피라고 나왔을 경우 여기 단위로 이 단위에 나와 있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1 앞에 1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은 자, 분자식이 주어져 있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고 자, 2주기 원소 X와 Y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식을 보니까 A 플러스 2, B,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원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될 수도 있겠죠. 탄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붕소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자 8개 같은 개수 AA 같은 원자의 개수를 사용해서 8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탄소 4개 그 다음에 그러면은 2개씩 가지고 있는 산소 4개 탄소 4개 산소 4개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출제되는 분자식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 없는 물질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실제 없는 물질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생각할 수 있는 물질, 자주 보던 물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산소하고 플로린의 관계를 하면은 조금 약합니다. 산소하고 플로린의 관계를 하면 자, 산소 하나에 플로린 하나 자, 이런 물질 없죠. 그러면 산소 2개에 플로린 2개 이렇게 되면은 3, 3, 2, 2 해가지고 벌써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10개가 돼버리죠. 당연히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질소 2개에 플로린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3개. 자, 그래서 3, 2, 6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6개가 나오게 되고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으면 1개가 있죠. 질소가 근데 2개 있기 때문에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나와서 더하면 8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질소가 2개가 있고 플로린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되는 경우, 자, 당연히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죠. 질소와 질소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질소 원자에 플로린 원자 2개씩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1개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2개가 될 것이고,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 하나당 3개씩 있다 했으니까 3, 4, 11을 해서 더해서 14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는 2 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Y 플로린이었고 플로린이 뭐 3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질소가 Y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안 되죠. 이미 나에서도 안 됐었고. 자, 그러면은 플로린 3개에다가 그러면 벌써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9개가 되는 거죠. 플로린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0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맞추기 위해서는 질소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NF3죠. 질소 원자 하나에 플로린 원자가 3개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 삼각 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 1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X는 16족 원소냐고 물어봤네요. X 같은 경우에는 15족 원소가 되죠. 15족이 있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 A 플러스 B가 3이냐고 물어봤습니다. A 플러스 B가 3이 나오네요. 가부터 다해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2가지냐고 물어봤네요. 자, 나하고 다는 단일결합밖에 없죠. 질소 원자가 전부 다 단일결합하지만 가에서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각각의 플로린이 하나씩 붙어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수를 잘 쓰면 문제가 그냥 풀리게 되죠. 그죠? 자, 가에서 구리는 산화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구리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커졌죠. 산화수가 커지면 산화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나에서 과산화수소는 환원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과산화수의 산화수를 보면 산소가 마이너스 1에서 자, 물로 변한 거죠. 산소를 딱 보면은 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즉 무엇이 됐습니까?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환원이 된 거네요. 환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제로 작용했다? 산화제로 작용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환원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나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E가 7분의 4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산화된 화학종과 환원된 화학종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환원된 화학종 찾았고, 산화된 화학종은 무엇이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아니, 플러스 1이란다. 플러스 1이 아니라 0으로 변한 아이오딘이 보이네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몇이 커졌습니까? 자, 그냥 겹치게 막 적겠습니다. 이따 적을까요? 플러스 1만큼 커졌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됐고 합쳐서 0이 되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은 여기 I2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짝수계로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선생님이 적을 때 이렇게 가운데 적어져 있는 숫자를 원자의 개수, 그 다음에 앞에 적어져 있는 숫자가 산화수 변화, 뒤에가 이제 총 이동한 전자의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개씩 원자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I2는 이미 2개의 원자이기 때문에 D가 얼마가 되냐면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거죠. 2개의 원자이기 때문에 2개의 원자. 자, 산소도 2개의 원자가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산소가 두 개의 원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E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겠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이미 과산화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A는 1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소 원자의 개수는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화살표 오른쪽에 4개의 수소 원자가 있고 왼쪽에는 2개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개를 만족시켜줘야겠죠. 그래서 C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냐? 5가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E는 얼마가 되냐? 3이 나오게 됩니다. 5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자, pH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pH에 관한 문제는 몰농도하고 연결시켜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몰농도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 pH, 수용액의 산성, 염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도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pH는 뭐하고 함께 POH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되죠? 두 개를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14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 봤을 때 지워버릴게요. 자, X 플러스 2는 얼마가 돼야 되냐? 14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x는 12가 되고 x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칸을 다 채워줄 수가 있죠. 나 여기 pH 6, 아래는 8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 넣으면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게 되죠. 아래는 합이 14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자, 여기는 5가 되고요.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기억 보겠습니다. 하이드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몰농도보다 큰 수용액은 두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산성 용액이 두 가지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산성 용액은 pH가 7보다 작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가와 나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맞다라고 풀 수 있고요. 다해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POH는 마이너스 로그 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되겠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5가 나왔다는 것은 pOH가 5가 나왔다는 것은 하이드름 이온의 농도가 지우고 쓰겠습니다. 하이드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 몰 농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하이드름 이온의 양은 가가 나의 50배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양을 물어봤네요. 자, 양을 물어봤으면 가에서 보니까 하이드름 이온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앞에 곱하기 1은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도 뺄게요. 그 다음에 나에서 하이드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몰농도하고 부피하고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부피가 지금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미리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미리몰을 구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100과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가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단위를 쓰면 미리몰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니까 여기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이쪽으로 빼서 써볼까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는 나의 100 이 부분만 비교를 하게 되면 50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가가 나의 50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1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요즘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볼 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물어보지 않고 제1 이온화 에너지만 물어보지 않고 제2 이온화 에너지도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를 따로 준 게 아니라 하나의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엄청 헷갈려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좀 큰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러냐면, 자, 봐볼까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X가 제일 작죠. 그런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보게 되면, X, Y와 그 다음 이점보다도, 그 다음에 이점 보이죠? 이점보다도 X가 더 높게 있습니다. X라는 녀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좀 작은 거, Z가 좀 작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데, 근데 세로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점, 이 점과 이 점보다 그 다음에 플로린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예외 구간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내야 되죠.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죠. 뭐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높아져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진다는 거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예외적인 것들이 바로 X와 Z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작다는 것은 그 감소하는 구간에 놓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좀 더 크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X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X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외 구간 13족의 원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주기라고 나왔기 때문에 붕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Z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예외 구간이니까 산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자, 보통 이렇게 산을 두 개 그리죠. 자, 리튬, 자, 베릴륨, 자, 여기가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네온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자, 플로린 여기 있죠. 플로린 있고. 자, 이게 지금 X라고 봤습니다. 자, 붕소를 X라고 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자, Y가 B보다 더 크죠? 큰 게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Y도 있고 이점도 있네요. Y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작죠? 그래서 자,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베릴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탄소일 것 같습니다. 탄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온에 쭉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산소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이온에 보면 탄소 다음에 산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Z가 산소가 되고요. 자,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질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로린까지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예외 구간의 원소를 봤을 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생각보다 작지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예외 구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베릴륨이냐고 물어봤어요. X 같은 경우에는 붕소가 되니까 틀렸죠. Y와 Z의 원자번호 차이는 4냐고 물어봤어요. 자, Y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이니까 베릴륨의 원자번호 4죠. Z는 뭡니까? Z는 산소니까 자,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차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X 같은 경우에는 예외 구간이라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큰 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y 같은 경우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x가 더 크다는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자,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크겠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왜냐면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베릴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베릴륨. 자, 이때부터 이주기 형태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베릴륨에서 붕수로 갈 때 올라가고 탄소로 갈 때 한 번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이 형태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했었냐면 자, X는 지금 뭐였습니까? X는 분수였었죠.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죠? 그죠? 자, 근데 Y는 어떻습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y가 더 작다는 것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4페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